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9월 26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가 0.07% 하락, 나스닥은 0.24% 상승, S&P 500은 0.17%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럽 증시는 이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일단 미국 증시가 그래도 보합선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큰 폭의 하락 없이 이게 이제 종가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연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주식을 매도한다라고 해서 현금이 들어오진 않죠. 3거래일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매도 물량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좀 매수세가 들어올지, 큰 매수세는 아니더라도, 하락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만 이틀 정도 나와주고, 마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호재나 악재,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미국장도 장 마감 이후에, 상승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쪽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도 그렇게 강한 뉴스는 딱히 없어 보이는데, 일단 개장해봐야 또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이재명 대표 26일 예정대로 영장실질 심사 출석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출석한다라고 하는데 몇 시에 출석을 하는지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모르겠는데 요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일단 총선이 내년 4월인데 벌써부터 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시장이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슈 갖다 붙이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본격적인 정치 테마 시즌은 아마 11월, 12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정리해서 좀 보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게 조국 관련주랑 이낙연 관련주 이쪽만 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조국 관련주가 화천기공, 신성홀딩스가 새롭게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곡물 테마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네요.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가 서원, 부국철과 남아토건인데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가 원래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엔 이제 새롭게 서원, 부국철과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네요. 그래서 일단 화천기계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화천기공 시간내로 좀 밀렸습니다. 윗꼬리도 좀 달았지만 시간내로 약간 밀렸고, 신성홀딩스 이 종목도 윗꼬리 좀 달고 내려왔는데 시간내로 한 3% 정도 넘게 밀렸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들은 시간내로 밀리더라도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시간 외에 하한가 아니면은 언제든지 또 올라올 수 있긴 한데 시총이 다 낮습니다. 화천기계 900억, 화천기공 700억, 신성홀딩스 800억 이렇게 시총 낮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좀 매매하기가 쉽진 않고 서원도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밀렸죠. 시간 외로는 1.75% 상승. 그리고 부국철강 이것도 시총이 900억 시간 내로 한 4% 정도 밀렸습니다.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또 한 종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삼부토건 요것도 이낙연 관련주인데 이게 예전에 대장주였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하고도 엮이고 해서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좀 그렇게 강세를 좀 보이지 못하네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 좀 볼 수 있는데 지수 반등하면은 안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40년 포기 안 했더니 드디어 석유 캔다 잭팟 터진 SK 어스온 해서 기사 내용이 나왔는데 SK 그룹이 무자원 산유 꿈을 이뤘다. 그래서 80년대부터 해외 자원 개발에 뛰어든 SK 그룹이 독자적인 운영권 탐사 사업에서 원유를 발견하고 개발 생산까지 이어진 건 처음이다. 그래서 위치가 이제 홍콩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SK와 SK 이노베이션이 수혜가 될 수 있겠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원유 수출 이런 원유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고, 뭐 지분을 갖고 있을 뭐 SK 지주사, SK도 다음 관심 종목으로 볼 수는 있는데, 대형주라서 이게 좀 얼마나 뜰지는 뭐 아침에 예상치 결과 봐야 될 것 같네요. SK는 이제 저점을 지지하면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쉽지 않을 거다. 급등이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시장상이 좋으면은, 뭐, 자금이 좀 몰리면서 뜰 수는 있는데, 뭐 10%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에 자금이, 딱히 안 나왔어요. 제가 아직 다, 봤었을 때는, 없어요. 기사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큼의 매출 성장이 일어날지, 100조짜리다. 가치가 100조다. 50조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기사 내용에서,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서, 얼마 정도 상승하겠구나. 이게 좀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걸 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상승 자체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상승은 나오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생각을 해 두시고, SK 이노베이션도 저점 구간 지지할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요즘 대부분 다 종목들이 이래요. 거의 슈팅 나왔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까지 다 밀려서 요런 구간까지 내려온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좀 어려워요. 시간 외로 좀, 안 올랐고, 예상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총도 거의 다 비슷해서, 일단 요거는 예상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현지 기업이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돌아가지 않은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넘게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러시아 현지 기업에서 인수한다. 얼마라는 게 또 안 나왔죠. 얼마에 인수한다. 정확하게 인수할 건지, 이런 것도 아니면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나와야지만 호재가 좀 커진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단 매각되는 건 어쨌든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슈가 될 수 있고, 현대차 말고 이제 다른 관련주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기아가, 수혜를 볼 것도 아니고, 자동차 부품이, 수혜를 볼 것도 아니고, 현대차 하나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봤었을 때 시간 외로도 움직임이 없어요. 저항대 자리가 거의 19만 5천원에서 19만 3천원, 4천원, 이 정도인데, 요거는 일단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임 없으면은 매매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뉴스만 좀 찾아본 거예요. 자, 그나마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요건데, 아마존이 신규 기술, 신규 투자 5조 원을 한다라고 해요. AI 기술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이 인공지능 기술 기업인 엔트로픽 최대 5조 원을 투자한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로 올라갔었던 게 솔트웨어랑 남성이거든요. 근데 시총이 또 낮아요. 이 종목들이. 솔트웨어가 400억이고 남성이 700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매매가, 급등락 되게 심해요. 보시면, 거래대금도 좀 작고. 그래서, 급등이 좀 쉽게 나오긴 하는데, 윗꼬리도 좀 많이 달고, 여기 보시면 장난 아니죠. 이거 좀, 난리도 아닌데, 지금 AI 관련 테마가 되게 관심을 좀 많이 받는 시점은 아니라서, 차트도 역별이고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일단 되도록이면 그냥 관망하시고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매매할 종목도 없고
뭐 뉴스도 딱히 없고 그래서 그나마 좀 찾아본 것들이 이런 종목들인데 좀 상태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관망하시고 혹시나 이제 개장하고 나서 뭐 좀 이슈 뜨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납폭 과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은 그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일단 되도록이면 이제 연휴 앞두고는 무리 안 하고 좀 관망하고 일단 보유 종목들 대응 전략들 이렇게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좀 별 도움이 안 되는 뉴스 내용인데 일단 뭐 정리해서 올려드렸고요. 이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장도 좀 잘 마무리해서 연휴 전에 좋은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